국내 증시가 오늘도 연고점을 경신하며 긍정적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흐름 어떨지 국내 증시 개장 후 상황 그리고 특징 업종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로스 리서치 한용희 수석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또 이렇게도 만나네요. 이 시간대에. 네. 아니 오늘 국내 증시 진짜 쉬지 않고 달려가는 모습이에요. 오늘도 상승하고 있는데 지금 개장 후 지금까지 시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뭐 전반적으로 좀 좋은 모습들은 나타나고 있는데 SK 하이닉스 그래도 2% 정도 상승을 하면서 전기전자 섹터 좀 끌어올려주고 있고 그동안에 조금 계속 달렸던 이제 금융주 KB금융이나 아니면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는 조금 쉬어가는 모습들인데 대신 보험이 날아가네요. 네, 보험도 날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뭐 손해보험, 생명보험 상관없이 글쎄. 어제부터 이제 하나생명이 좀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이제 지주사 관련주들을 좀 보자면은 오늘은 좀 보합권이기는 한데 그래도 뭐 이제 조정이 크게 나오지 않는 모습들은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코스피가 계속적으로 좀 상승하는 이유들은 뭐냐라고 봤을 때 이 종목들이 지금 얘기한 종목들이 다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이잖아요. 글쎄. 그래서 지금 코스닥은 조금 소외됐고 코스피는 올라가다 보니까 코스피가 독주하는 시장인 건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코스닥도 다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예, 뭐. 그렇기 때문에 좀 개인 투자자분들 지금은 좀 소외됐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게 시차에 따라서 올라가는 부분들도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수급 측면에서 별로 걱정은 안 돼요. 이거 계속 이 고점 애초에 시작은 외국인들이 땡겨서 그렇게 4월, 5월 그렇게 왔습니다만 지금 여기서는 외국인들이 안 사고 개인들만 사고 있어가지고 그렇죠. 뭐 옛날 같으면 자꾸 이런 거 갖고 이제 걱정했는데 옛날 개인이 아니니까 믿어도 될까 이제? 옛날 개인은 아니죠, 사실. 옛날 개인 아니죠. 그 우리가 대표적으로만 봐도 MSCI 이제 리밸런싱 할 때 개인 투자자분들은 리밸런싱 되고 나서 옛날에는 사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그렇진 않거든요. 되기 전부터 사고 나서 이제 패시브 자금들 들어오면은 그때 좀 누리시는 분들도 많아지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스마트머니들도 많아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하고 예전 상황은 좀 많이 달라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제 이제 여당에서 이제 자사주 소각 의무화 추진 요게 어떻게 보면 최근 들어서 우리 증시에 또 힘을 싣고 있는 요인인데 요거와 관련해서는 그러면 증권은행 보험주인가요? 그렇게 봐야 되나? 증권은행 보험주도 그렇고 결국에는 자사주를 어디가 좀 많이 갖고 어디가 많이 갖고 있느냐 라는 건데 그러니까 25년도 1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가져온 자료가 좀 내용이 많기는 해가지고 한번 띄워주실 수 있으면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최근에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크게 상승했던 종목들을 좀 리뷰를 해볼게요. 인포바인, 일성IS, 조광피업, 메커스, 텔코웨어, 부국증권 상한가 같고요. 그다음에 S&T 다이내믹스는 이제 실적이 나오긴 하지만은 그다음에 그 전차라든지 이런 거에 엮여 있다 보니까 같이 간 건데 이 기업들 평균적으로 상승률이 몇 % 정도 되느냐? 인포바인이 연중 최저가 대비해서 전일 종가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어제 밤까지. 근데 한 182% 정도 상승을 했고 그다음에 조광피업 뭐 이제 옷 만드는 섬유나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소외됐단 말이에요. 거래량도 안 터지고. 근데 연중 최저가 대비해서 57% 올라갔고 메커스 144%, 뭐 S&T 다이내믹스는 그나마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한 200% 갔습니다. 그리고 전망 같은 경우에는 적자 기업이에요. 근데 자사주 보유 비율이 32% 정도 되는데 이게 400% 갔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시장에서는 제가 지금 가져온 자료가 딱 이건데 여기서 제가 뺀 거는 있습니다. 환기 종목, 실적 너무 안 좋은 종목들, 그다음에 최근에 테마로 좀 엮여 있었던 종목들 이런 것들은 좀 빼긴 했는데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좀 소외된 자사주가 많은데 소외된 종목들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9월 달에 본회의 때 이게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은 자사주 갖고 있는 기업들 다 포함이거든요. 이제 산 기업들 말고 그래 니네 갖고 있는 기업들 다 포함이야. 그러면은 9월 달에 이거 본회의 통과하게 되면은 자사주 갖고 있는 기업은 1년 안에 원칙적으로 소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은 결국에는 주주 입장에서 자사주를 소각하면 발행 주식 수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면은 뭐 다 좋아지는 거죠. 주주 입장에서는 뭐 EPS라든지 뭐 BPS라든지 주당 순자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좋아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밸류업 효과를 노릴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럼 지금부터 빨리 움직여야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자사주 소각에 대한 뭐 지주사도 그렇지만은
중소형주 중에서도 자사주 보유 비율 순위에 대한 종목들이 좀 순환매가 돌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신영증권이 그렇게 뛰었구나. 네, 신영증권이랑 부국증권이 원래 안 가던 종목이에요. 글쎄. 네. 근데 그것도 자사주가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근데 부국증권은 42%입니다. 예. 그러면은 발행 주식 수가 거의 40% 줄어드는 거죠. 예. 그럼 주주 입장에서는 좋은데 사실 부국증권은 차트 보시면 상장 이후에 사상 최고가예요. 부국증권? 네. 원래 채권으로 많이 하는 거기가 증권사잖아요. 채권으로 돈 많이 버는 증권사인데 이번에 주식으로 좀 많이 벌어지지 않을까. 사실 부국증권 내 직원분들은 부국증 주식 잘 안 사시거든요. 오, 이거 화끈하네. 네. 예. 아니 뭐 증권, 은행, 보험, 지주사 다 얘기를 한번 해봤으니까 네. 그럼 아예 다른 업종으로 눈을 돌려보자면 오늘 좀 의약품 같은 경우에도 괜찮은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수익 의약품에 대해서 최대 200% 관세 부과할 수 있다. 그런데 관세 부과 시점을 1년 이상 늦추겠다 네. 하면서 이쪽이 좀 한숨 돌리는 분위기 같아요. 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의약품 섹터에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사실 그렇게 많이 밀리진 않았어요. 네. 왜냐면 이제 시장은 트럼프가 관세 때릴게 했는데 이거 또 얘기 바뀔 수도 있겠다. 왜냐면 1기 때 우리가 면역이 다 되다 보니까 그럼 지금 2기 초에서도 얘기가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유예줄게 하는데 그럼 서한 보내긴 했으나 그럼 조금 유예줄게 하는 모습들은 뭐냐면 바뀔 수 있지 않을까? 또 말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공식적으로 이 유예 기간을 1년에서 1.5년 유예를 해주겠다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야, 아직 멀었네. 아직 멀었네. 네,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근데 최대 200% 관세를 때리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래 너네 그럼 1년에서 1.5년 안에 미국에다가 공장 지어. 이 목소리가 저는 더 큰 것 같아요. 그 얘기겠네. 네. 그러면 예. 지금 하지 않는 기업들은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하는 기업들은 또 덜 맞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진짜로 했을 때.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장에서는 어떤 기업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저 관세가 예를 들어서 우리 참 아니 근데 맨날 테슬라만 묻다가 이렇게 오니까 우리 한수석 진짜 모르는 게 없네요. 박학다식하고. 아닙니다. 나 그러면 진짜 궁금한 거 하나 있어요. 이게 아직도 나 완전히 해결이 안 돼가지고 챗GPT한테 물어봐도 얘도 막 불확실한 것 같고. 네네. 그동안에 뭡니까? 자동차 25% 그리고 철강, 알루미늄 50% 이걸 무슨 관세라 그랬지? 업종별 관세라 그랬던가? 네. 그거 품목별 관세. 품목별 관세. 그렇게 있다가 이번에 25% 갖다 맞았잖아요. 네. 그랬지만 바로 일각에서 보도가 나오기로 고로 자동차는 이제 8월 1일부터 50%, 네. 철강은 75% 두드리 맞게 됐다. 네.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아니면은 25%, 50%는 그대로 가고 그냥 다른 모든 우리 한국산의 25%가 이제 적용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한국산에는 이제 품목별 관세 25%는 맞긴 한데 이제 네. 자동차가 큰 타격은 맞아요. 왜 그러냐면 아니 자동차 그럼 50% 되는 거예요? 25% 그냥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지금 20% 인상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차 가격에서는 이 정도 있기는 한데 그 관세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품목별 관세는 25%가 나오는 건 맞습니다. 그 자동차 쉽게 말해서 8월 1일 날 자동차 25%, 알루미늄, 철강 50%는 그대로 가는 거죠. 거기다 25% 더하는 거 그건 아니죠? 맞습니다. 네. 그거 더하는 거 아니죠? 네네. 그거 더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 뭐 막 더한다는 내용의 뭐 유튜브나 뭐 심지어 속보 기사까지도 있어가지고 더하는 거는 아니고 그냥 아닌 말로 75% 50이면 50이고 25면 25입니다. 그렇지. 네. 예, 그게 맞겠죠. 그게 맞습니다. 그래요. 역시 뭐 모르는 거 없는 아니, 한영이. 그러면 이제 진짜 더 잘할 수 있는 섹터 물어볼게요. 뭐 남자가 피부가 저렇게 뽀해. 이 K뷰티인데 진짜 좋게 나오대 수출 데이터가요. 네. 이거 관세 영향도 별로 덜 받는다고 봐도 됩니까? 뭐 어차피 두드려 맞겠네. 25%. 어차피 이거 품목별 관세 맞아도 스킨부스터 쪽은 네. 굳이 니즈가 대체가 안 되거든요. 그럼 중국산 쓸 거냐? 뭐 없죠. 자동차는 있잖아요. 예? 자동차는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제조사들이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 스킨부스터 회사들이 사실 굉장히 지금 주가가 좋은 게, 그러니까 최근에 봐보세요. 파마리서치 쭉 내려간 이유가 뭐였어요? 분할하겠다라고 하니까
주주도 열받아가지고 그렇죠. 이거 모아가지고 그렇죠. 의결권 모아서 이거 예. 소송하자 이런 예. 식으로 진행이 됐다가 어제 얼마 전에 철회를 하니까 59만 7천 원을 쭉 가버리잖아요. 조정이 거의 그냥 며칠 안 나오고 갔죠. 그러면은 스킨부스터는 결국에는 그래 너네 분할 안 하면 우리는 리스크 없으니까 다 더 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왜냐 리쥬란 잘 팔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GFC 생명과학이 급등 10% 이상 급등을 한 이유가 뭐냐면 이 스킨부스터 시장에서는 결국에는 이 원료를 만드는 회사들도 중요하거든요. 그게 이제 GFC 생명과학이 하는 건데 뭐 엑소좀이라든지 이런 분리 기술을 갖고 있다 보니까 특허가 한 100개 정도 넘게 있어요. 그러면은 코스닥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럼 원료 만들 때 이런 기업들까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는 시장에선 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지난주에 탐방 보고서를 발간한 게 이제 바이오플러스. 바이오플러스도 필러 기반이기는 하지만은 지금 그냥 연재 앵커 바라보고 설명하세요. 저 못 알아들어요. 네, 필러 기반이긴 하지만은 이제 히알루로산 필러라고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예. 이거 맞으면은 수분을 끌어당기는 게 있기 때문에 바이오플러스 같은 경우는 지금 충북 음성에다가 캐파를 한 10배 정도 늘렸습니다. 오호. 그러면은 여기서 추가적으로 생산하는 제품들은 뭐냐? 최근에 휴젤하고 메디톡스 보시면은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요. 휴젤 같은 경우 주가가 그래서 쭉 당겨진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휴온수도 그렇고요. 그러면은 바이오플러스가 지금 이제 히알루로산 필러를 만들고 있지만 이게 고마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예. 캐파를 10배 정도 늘린다라고 하면은 지금 연간 400만 개에서 4천만 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실적이 한 2025년에 매출액이 한 지금 예상 가이던스는 이제 1,086억이고 영업이익이 한 450억인데 지금 피어그룹 제조사들 보시면 한 30배 정도 돼요. 파마리서치가 25년도 그 포워드 PER로 보시면 35배 정도 되고 그러니까 LNC 바이오가 67.6배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바이오플러스는 지금 13.9배 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적이 나오고 수출 데이터가 좀 잘 나온다라고 하면은 저는 괜찮지 않을까. 근데 2분기는 이제 공장 가동 시작합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가 잡힐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 좀 주의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엔 바이오플러스 말씀해 주셨고 그럼 오늘은 또 어떤 산업에 대한 리포트 가져오셨어요? 오늘은 저희가 진짜 재밌는 산업 보고서를 좀 발간을 했거든요. 그래요? 네, 좀 흥미로우실 겁니다. 이제 대북 관련 정책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그래요? 이거는 사실 그 증권사에서는 발행하기 좀 힘들고 저희 같은 독립 리서치가 발행하기에 딱 좋은 거거든요. 왜 그러면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결국에는 지금 스마트머니가 많아지고 있다 보니까 그럼 지금 일정이 있는 거를 미리 준비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10월 달에 우리가 뭐가 있죠? 에이펙이 있잖아요. 네. 경주에서인가? 경주에서 네,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2025년 10월 달 에이펙 회기를 개최로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 트럼프랑 김정은이 또 만날 수 있을까?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당시 우리가 과거를 회귀해서 보자면 저희가 보고서를 쭉 발간을 지금 한 10페이지 정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저희가 과거 자료를 찾는 게 좀 많이 힘들었어요. 과거에 이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고 악수하거나 판문점 회동이나 이런 그 있었을 때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고 그걸 하나하나 다 찾는데 좀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제 노가다라고 그러잖아요. 노가다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상관관계가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실제로 트럼프 1기 집권 당시에 개성공단 입주 기업이랑 금강산 리조트 기업들은 다 급등을 했어요. 그게 이제 표로 보여주시면 제가 가져온 자료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발간한 보고서 찾으시면 다 나옵니다. 이제 실제 남북경협주는 다 움직이긴 했는데 아난티가 이제 금강산 리조트도 있고 대북경협주로 엮이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분양에 대한 그 리조트 사업을 하고 있죠. 회원권 받아가지고 좀 잘 돌리고 그다음에 수익으로도 내고 있고 근데 이제 빅텍하고 아난티 주가 흐름을 좀 보자면은 좀 상관관계가 반대로 되어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빅텍이 남북이 안 좋다 보면은 올라가는 거. 왜냐? 무기 만드는 회사. 그다음에 아난티는 화해가 해빙기 무드로 가면은 주가가 좀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저 그래프를 어떻게 이해하면 돼요? 빨간색 선이 어떤 빨간 게 기업이에요? 약간 붉은색. 빨간색 선이 이제 저도 지금 잘 안 보이긴 한데 그러니까 반대로 되어 있잖아요. 초록색하고. 네. 초록색 위로 튈 때 네. 빨간색이란다. 빨간색이 아니고 저거 뭐야 저걸 빨간색이라. 빅텍하고 아난티 주가 흐름이긴 한데. 저 위로 툭 튄 게 뭐예요? 빅텍이 아난테예요.
저게 아난티일 겁니다. 제가 지금 표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진짜 잘 안 보여가지고 제 눈이 안 좋은 건 아닌데 안경도 썼는데 화면이 잘 안 보여가지고 일단은 네. 지금 그 초록색이 아난티, 분홍색이 아난티고요. 초록색이 빅텍입니다. 그런 네, 이제 잘 보입니다. 네. 더 좋은 안경 끼겠습니다. 근데 그 두 번째 그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은 2016년에서 2020년까지 신원, 남해화학, 아시아시멘트가 다 주가가 그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이건 뭐냐? 같이 움직였다라는 거죠. 네, 왜 그러냐? 신원은 우리가 개성공단 입주 기업이고 예. 남해화학은 비료 기업. 북한에다가 농업을 하려면 비료 줘야 되는데 네. 예전에 비료 줬잖아요. 예. 그래서 남해화학이 수혜를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고 아시아시멘트 뭐예요? SOC. 인프라 건설 해야죠. 그럼 시멘트 필요하니까 아시아시멘트도 주가의 흐름을 받겠구나 이렇게 세 가지 종목들이 다 갔었는데 결국에는 그럼 먼저 말씀드리자면 트럼프랑 북한 김정은과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뭐냐. 이번에 이스라엘하고 이란 전쟁으로 B2 벙커버스터 미사일 쏴가지고 이란의 그 포도 핵시설을 좀 파괴를 많이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란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다시 핵 만들어야죠. 우리의 힘을 더 늘리기 위해서. 그래서 자꾸 재건하려고 하잖아요. 예. 근데 지금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국가가 어디냐? 북한이죠. 그러면은 트럼프는 지금 외교적으로 보자면은 김정은 만나가지고 도움 주지 말아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왜냐? 2026년에 뭐가 있어요? 중간선거가 있죠. 예. 여기서 상하원 또 다 장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장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외교적인 수단으로 이제 정치적 수단으로 외교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2기 집권이 되고 나서 10월 에이펙의 방안이 된다라고 하면은 정상회담 전부터 아마 좀 부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남북경협주는 크게 몇 가지가 있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리조트 개발 쪽. 그다음에 대도시 평양이나 이런 대도시를 제외하고 농촌은 좀 낙후되어 있다 보니까 SOC나 사회 간접 자본들이 들어가야 되는 인프라 사업들. 그다음에 개성공단 입주기업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예. 역사적으로도 그 세 개가 다 움직였고요. 근데 리조트 개발부터 보자면 2018년도 6월에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카지노나 이런 것들을 북한 해변에다 건설을 하자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과거에 보자면 2000년대 초 금강산 관광 중심으로 해빙 모드에 진입을 했을 때 가장 먼저 추진이 될 수 있었던 사업이기는 합니다. 그다음에 건설 인프라 같은 경우는 SOC 대대적인 현대화가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건설 기계라든지 그 시멘트 관련주들이 역사적으로 좀 상승을 많이 했었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그다음에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 개성공단은 입주 기업들이 실적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왜 그러냐면 개성공단 입주 상장사 10곳을 저희가 추적을 해봤어요. 예. 근데 2005년부터 2013년까지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그때 이후부터 평균적으로 10%에서 12%가 증가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 개성공단 입주하면은 인건비랑 높은 숙련도로 인해 가지고 이익이 많이 난다는 거죠. 왜냐? 인건비가 적으니까. 그러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핵심 요충지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저희가 그래서 그 탑픽 기업은 이제 신원이라는 좀 기업인데 신원. 네. 그 좀 한 번씩은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백화점에 가보시면 베스티밸리라든지 SI라든지 이사베이, 뭐 지이크, 뭐 파레나이트 이렇게 만드는 기업들인데 사실 OEM, ODM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월마트라든지 갭, 메인 바이어들이 좀 있기는 하거든요. 예. 대신 만들어 주는 것도 하고 있고 안정적인 계약을 통해 가지고 이제 1분기 수출 부분이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신원이 개성공단 1호 입주 기업입니다. 아, 그러면은 그래요? 네, 에이펙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추진이 될 시에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개성에만 3개의 공장을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개성공단에서 공장이 다시 잘 돌아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수혜를 가장 빠르게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신원은 이번에 자사주 소각에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까 제가 표를 보여드린 것 중에 쭉 1번부터 2, 3, 4, 5, 6, 7, 8 모든 상장사 중에
자사주 보유 기업이 높은 순위가 19번째입니다. 그럼 자사주를 얼마나 갖고 있냐? 여기가 1분기 기준으로 이제 25%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대주주가 이 정도 이하로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대주주보다 더 많은 자사주를 갖고 있는데 9월 달에 본회의가 자사주 그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수혜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뭐 인포바인 이런 기업들은 180% 갔는데 아직 주가 상승률이 연중 최저점 대비해 가지고 전일 종가가 47% 정도 아직 그렇게 많이 올라오진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그래요.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